안녕하십니까, 묵조교입니다. 우리는 9급 공무원 물리 과목 문제를 함께 풀고 있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2017년 해양경찰청에서 출제한 물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직선 운동을 하는 어떤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건데요. 이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 뜻하는 것이 뭘까요? 이동거리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가지고서 먼저 0초에서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얼마가 되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0초에서 6초 동안 이동거리를 살펴보면은요, 0초에서 6초 사이의 면적은 이제 삼각형 면적 구하는 공식으로 면적을 구하면 되겠죠. 삼각형 면적 구하는 공식이야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배웠으니까 면적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면적을 구했더니 0에서 6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여기 쭉 나와 있죠. 그래서 18m입니다. 그럼 6초에서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그래프가 음수로 나타나지, 음의 영역에 있죠.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면 되는데, 그 삼각형의 면적 0에서 6초 동안 6에서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 그 삼각형 면적을 통해서 그 이동한 거리를 구하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8m가 됩니다. 그럼 0초에서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 총 이동한 거리는 0에서 6초 동안 이동한 거리와 6초에서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합하면 되겠죠. 그러면 18m 더하기 8m 하면 26m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동거리와 변위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이동거리가 무엇이다, 변위가 무엇이다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복습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동거리는 물체가 이동할 때 움직인 경로의 길이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서 이 문제에서 이동거리는 모두 26m가 되죠. 총 26m를 이동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변위가 뭐냐면, 변위는 이동거리와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이건 위치 변화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값으로 변위를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용수철 저울에 용수철이 있어요. 여기다 물체를 달아서 무게를 댄 다음에 그 물체를 빼면은 용수철이 이렇게 위아래로 진동을 하겠죠. 정지 상태에 있던 용수철이 이제 쭉 위아래로 진동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정지 상태로 돌아갈 텐데요. 당연히 용수철은 처음 위치로 돌아가겠죠. 그럼 변위는 어떻게 되냐면 0이 됩니다. 중간에 막 진동하면서 위아래로 움직였지만 나중 위치가 바로 처음 위치이기 때문에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값이 0이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 18번 이 문제에서의 변위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그러니까 0에서 6초 동안에는 18m를 갔다가 6초에서 10초 사이에는 마이너스 10m, 쭉 뒤로 10m를 이동했어요. 그러면은 0초에서 10초 동안에 이동한 변위는, 그러니까 0에서 10초 동안 변위는 10m가 되겠죠. 왜냐하면 18m에서 뒤로 이제 이동한 거리에 8m를 빼주게 되니까요. 변위와 이동거리를 구분하지 못하면은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평균 속도는 전체 시간분의 변위로 구할 수가 있죠. 전체 시간분의 이동거리는 뭐예요? 속력이죠. 근데 속도는 전체 시간분의 변위입니다. 그럼 0초에서 10초 동안 변위는 방금 10m로 했으니까 그동안 걸린 시간은 또 10초였죠. 그럼 평균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평균 속도는 10초분의 10m에서 1m/s가 될 겁니다. 이 문제에 나온 그래프는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라고 그랬잖아요.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속도고요. 그럼 이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그래프 아래 면적이 무엇이냐면은 이동거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가속도를 의미합니다. 가속도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걸린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잖아요. 그럼 이 그래프에서는 시간분의 속도, 즉 기울기가 바로 가속도를 나타내죠. 그러면 3초에서 8초 동안 평균 가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구해보면요,
그 구간 동안의 가속도는 3초에서 8초 구간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3초에서 8초 동안 이동 걸린 시간이 5초잖아요. 그리고 속도는 나중 속도는 마이너스 4m/s죠. 여기 나와있고 8초일 때, 그 다음에 3초일 때 속도는 6m/s니까 나중 속도 마이너스 4m/s에서 처음 속도 6m/s를 빼면은 여기 나와있듯이 마이너스 5분의 10이 되고 평균 가속도는 마이너스 2m/s가 됩니다. 따라서 3에서 8초 동안 평균 가속도는 마이너스 2m/s가 되겠고요. 그럼 옳은 설명은 뭐냐면 니은하고 디귿번이 옳은 설명이 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을 나타낸 것이거든요.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주변을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전자가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여기 궤도가 있어요. 1번, 2번, 3번 쭉 있어서 거기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에 맞게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옳게 말한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해서 철수, 영희, 민수가 이렇게 쭉 얘기를 했잖아요. 한번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수는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서 쿨롱의 법칙을 따르는 힘이 작용한다고 얘기를 했죠. 원자핵의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이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이기 때문에 플러스 전자인 양성자와 마이너스 전하인 전자 사이에는 분명 전자기력이 작용할 겁니다. 그럼 양성자와 전자 사이의 힘은 쿨롱의 힘이 적용되겠죠. 둘 사이 하나는 플러스 전하, 하나는 마이너스 전하니까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사이에는 전자기력이 존재하고요. 전자기력을 나타내는 전자기력의 크기는 쿨롱의 법칙을 통해서 구하게 되죠. 쿨롱의 법칙이 뭔지는 아시죠? 쿨롱의 법칙 F는 비례상수 K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가 되죠. 여기서 R은 이제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될 거고요. Q1은 이제 원자핵의 전하량, 그 다음에 Q2는 전자의 전하량이 될 겁니다. 또 K는 비례상수인데요. 비례상수 값은 9 곱하기 10의 9승 뉴턴 미터 제곱 퍼 쿨롱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냥 굳이 비례상수 값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Q1과 Q2는 이제 전하가 되겠습니다.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이 얼마가 되냐면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거든요. 이것을 기본 전하량이라고 합니다.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니까요.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 역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 되겠죠. 근데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일 거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겠죠. 자, 그리고 전자가 n이 1인 궤도에 있을 때는 가장 안정된 상태에 있게 되겠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잖아요. 그래서 전자가 n=1인 상태에 있을 때를 우리는 바닥 상태에 있다고 할 거고요. 또 에너지 준위 역시 가장 낮습니다. 근데 전자가 1번 n이 1이 아닌 n이 2나 3인 이런 상태에 있을 때를요, 우리는 전자가 들뜬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전자가 n=2나 3인 궤도에서 바닥 상태인 n=1인 궤도로 이동하는 스펙트럼을 우리는 라이먼 계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는 이제 이 원자에서 자외선 계열의 자외선의 빛이 방출이 되고요. 전자가 n=2인 궤도로 2번 궤도로 이제 이동할 때, 전이할 때의 스펙트럼을 우리는 또 발머 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n=3이나 4나 5나 여기서 n=2인 궤도로 내려갈 때도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때는 가시광선 계통의 빛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n이 3인 궤도로 이제 전자가 이동할 때, 그때의 스펙트럼을 우리는 파센 계열이라고 하죠. 이때는 적외선 계열의 빛이 방출이 됩니다. 즉 더 높은 궤도의 궤도에서
n=3인 궤도로 이제 전자가 전이될 때, 그때는 이제 적외선 계열의 빛이 방출이 되죠. 영희는 전자가 n=1인 궤도에 있을 때 전자의 에너지가 가장 크다고 했지만 사실은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전자가 n=3에서 n=2인 궤도로 전이를 하게 되면은 전자는 에너지 준위가 낮은 상태로 이제 전이하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n=2로 전자가 전이하는 스펙트럼을 방금 전에 발머 계열이라고 했잖아요. 이때 가시광선을 방출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반대로 n=2에서 n=3으로 이제 전자가 전이를 했어요. 좀 더 높은 궤도로 이제 전자가 이동을 했죠. 이때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에너지를 흡수하겠죠. 에너지를 흡수해야 더 높은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는 궤도로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는 전자기력이 작용하고요. 쿨롱의 법칙이 적용한다고 말한 철수만 맞는 말을 했게 되겠죠. 영희는 이제 에너지가 가장 낮은데 크다고 얘기를 했고, 민수는 원자가 빛을 방출을 하는데 흡수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표는 동일한 지진에 대해 관측소 A와 B가 이제 지진을 기록한 기록이거든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이제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해가지고 PSC는 A가 B보다 작다. 지진의 규모는 A와 B에서나 같다. 진원까지의 거리는 A가 B보다 멀다. 지표면이 흔들리는 정도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한번 하나씩 살펴보면은요. 근데 이 문제를 딱 보면은 이거 지구과학 문제라는 거 아시죠? 근데 물리 과목에서 이제 지구과학 문제가 출제됐는데 2017년 당시 사용한 교과서에는 이제 물리 교과서에 그냥 물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것저것 뭐 생명과학, 지구과학 내용도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 하나씩 따지고 보면은 물리와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런 내용도 들어갔는데 사실 이거는 지구과학 문제죠. 근데 뭐 지구과학 문제건 가건 뭐건 간에 함께 풀어보면은요. 먼저 PSC가 뭔지 볼게요. PSC가 뭐냐면은 한 지점에서 측정한 P파와 S파의 도달 시간 차이 때문에 발생한 시간 차이를 PSC라고 하는데요. P파가 S파보다 빠르게 전파돼서 이 PSC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A 관측소에서는 PSC가 얼마냐면 20초예요. P파가 도달한 시간이 밤 9시 58분 27초고 S파는 밤 9시 58분 47초니까 둘 사이 시간 간격 27초와 47초라는 20초 간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PSC는 20초고요. B 관측소에서의 PSC는 12초입니다. P파가 17초에 도달했고 S파가 29초에 도달을 했잖아요. 차이가 이제 12초니까 PSC는 12초입니다. 그럼 B가 A보다 PSC가 짧습니다. 보기 기억 보면은 A가 B보다 짧다라고 했는데 A가 더 길죠. 이건 틀린 설명이 되겠고, 자, 보기 니은 보면은 지진의 규모는 A와 B에서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진 규모는 거리에 따라 변하지 않는 고유값입니다. 지진 규모는 지진의 절대적인 크기나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리히터 규모, 표면파 규모, 모멘트 규모 등으로 지진 규모를 측정합니다. 현대에는 이제 모멘트 규모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많은 나라에서 모멘트 규모라는 단위로 지진 규모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진 규모는 진앙에서 관측소까지 거리가 얼마가 됐든 간에 같은 값입니다. 이가 헷갈리는 이유가 같은 규모의 지진이더라도 이제 진도는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진에 관한 뉴스를 보면은 규모 얼마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하고 또는 진도 얼마라고 이제 소식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이제 지진 규모는 지진의 절대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건데요. 진도는 뭐냐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어진 위치에서 지반이 어느 정도 흔들리는지 또 어느 색이 흰 만큼 움직이는지 나타내는 정도를 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지진이지만 A 관측소에서는 진도가 3.0이고
비관측소에서는 지진이 4.0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따라서 지진 규모는 A에서든 B에서든 같은데요. 지진파는 P파와 S파로 나뉘고 이제 P파의 전파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럼 P파의 도달 시각이 더 빠른 곳이 진원과 가깝겠죠. A 관측소에서 P파 도달 시간은 21시 58분 27초인데 B 관측소에서 P파 도달 시간은 21시 58분 17초잖아요. 이게 더 시간이 짧게 더 빨리 P파가 도달했으니까 B 관측소가 A 관측소보다 진원에 더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진도는 주어진 위치에서 지반이 어느 정도 흔들리는지를 나타내는 속도거든요. 그래서 진원과 더 가까운 B 관측소에서 진도가 4.0으로 A보다 더 큽니다. 크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진도가 3.0인 A 관측소보다 지표면이 흔들리는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 보기에서 옳은 설명을 고른 것은 니은과 디귿번이 이제 옳은 설명이 될 거고요. 기역번 같은 경우는 PSC는 B가 A보다 더 짧은데 A가 더 짧다고 이제 틀린 설명을 하고 있었죠. 그럼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2017년 해양경찰청에서 출제한 물리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제2회 지방직 고졸 경쟁 공개 채용 시험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 물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